미국의 IT 거물인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세운 이유는 화성 정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 인류는 지구가 아닌 화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인류가 다른 행성에 정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실현될 일로 봅니다. 인류가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후손을 다른 곳에서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지구와 다른 환경입니다. 중력이 아주 약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집니다.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인류의 우주 진출에 대비해서 우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수정 실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네덜란드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는 최근 우주 수정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라고 하면 우리말로 설명하면 우주 탄생 혹은 우주 출생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정착하려면 후손을 낳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주에서 인공 수정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또와 같은 희망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달을 생각해 봅시다. 달은 중력이 아주 약합니다. 이런 곳에 만약에 정착지를 만든다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가지려면 사랑을 나눠야겠죠. 그런데 중력이 약한 우주에서는 남녀가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서로 멀어집니다. 작용, 반작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았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성이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머스크가 가려고 하는 화성만 해도 가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아마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태양계 너머의 또 다른 행성은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려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장기간 여행 속에는 처음 탑승한 사람만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후손이 다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 우주 임신과 출산이 필수적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는 이 문제를 인공수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구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어지면 인공수정을 시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생쥐입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는 현재 무중력 상태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실제 생쥐 세포를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6년 뒤에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먼저 보내서 배양을 하는 실험을 하고 그 뒤에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우주에서 수정시키는 실험까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인공 실험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미 일본 연구진이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일본 야마나 시대 연구진은 지난 2021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생쥐의 정자를 냉동시킨 다음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쥐 정자를 9개월에서 5년에 걸쳐서 보관한 다음에 각각 따로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원래 있던 냉동정자와 비교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다녀온 생쥐의 정자는 생식력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DNA에서도 어떤 유전적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인공수정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일본 야마나 시대 연구진은 올해 10월에는 그보다 훨씬 발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생쥐의 배아를 우주에서 직접 배양한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신한 암컷 생쥐에서 배아를 채취했습니다. 이 배아를 섭씨 영하 95도로 냉동시켜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 녹여서 인체의 온도와 같은 37도에서 배양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로 돌아온 배아를 관찰했더니 DNA에 어떤 유전적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이번 실험은 우주에서 포유류의 배아를 성장시킨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구로 귀환시킨 배아를 대리모 한 컷에 이식해서 실제 생쥐가 태어나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우주 임신과 출산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생쥐의 정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5년 동안 있어도 생식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려고 하는 화성은 국제우주정거장과는 완전히 다른 심우주 환경입니다. 지구 저궤도는 지구의 자기권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같은 심우주는 그런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임기인 30대 중후반 여성들은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우주에서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그 수정란을 지구에서 임신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윤리적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 임신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윤리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우주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의 민간기업 한 곳뿐입니다. 우주법에 따르면 지구가 아닌 천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구가 아닌 어느 행성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기는 부모의 국적과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왔던, 중국에서 왔던, 아니면 한국에서 왔던 그 아기는 그 행성 시민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느 행성에 도착하지 않고 우주로 가는 도중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는 어쩌면 그 우주선을 만든 나라의 국적을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주 임신과 출산은 국적을 포함해서 다양한 윤리,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류가 지구 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지구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영국에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입니다. 과연 우주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